저희 외할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어디 장소에 어디 나를 묻어달라 그렇게 했는데 그 외삼촌, 외숙모, 아까 저기 그 이모들하고는 결국 이제 화장을 했습니다. 그게 유지를 받드는 게 올바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게 바람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인께서 유언을 남기셨습니까? 예. 어떻게 하라고요? 죽기 전에 묻어달라고 장소를 정해주고. 그래 고인께서 자리를 잡아놓고 나는 이곳에 매장을 해달라고 유언을 남겼군요. 예. 근데 자손들이 화장을 해버렸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자식들 입장에서는 요즘 누가 매장을 하냐 당도 많다. 그래가지고 그 화장을 했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고인의 유언을 무시하고 화장을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바른 거냐 바르지 못한 거냐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고인의 유언을 무시하고 화장을 한 건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매장할 땅이 없었다면 모르는데 매장할 땅까지 준비해 놓고 또 유언도 남기고 그리고 고인께서는 땅에 묻히고 싶은 집착이 있었기 때문에 유언을 남긴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유언을 다 무시해버리고 화장을 했다. 이것은 자손들이 불민한 것이며 부족한 것이다. 그리고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잘못한 것이다.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님은 매장을 원했지만 내가 매장할 땅도 없고 산도 없고 이렇게 형편이 어려워서 도저히 매장을 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그럴 때는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고하는 겁니다. 어머니 유언을 따르고 싶지만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장례법을 따르겠습니다. 부득이 이런 장례법을 따르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화를 따를 수밖에 없는 저희 처지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고하고 화장을 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자리도 잡아놓고 유언도 남기고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인데 자손들이 그냥 자기들 잣대로 화장을 해버려가지고 뭐 뿌렸든 어떻게 했든 간에 화장을 해가지고 납골당에 모셨든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그 유골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저기 벌을 나가고 산에다 이제 뿌렸습니다. 제가 왜 웃는지 아시죠? 어찌됐든 뿌린 것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제가 논할 필요가 없는데 뿌렸다니까 이 방법도 하나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좋다 나쁘다 논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공부 차원으로 이건 알아두는 게 좋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자, 화장을 해서 산에다 뿌리든 강에다 뿌리든 이 뿌리게 되면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에서 3% 많게는 5%이 에너지 인자가 기운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 뿌리게 되면 기운이 안정되는 게 아니고 기운이 흩어진다. 산기된다. 그래서 이 나머지 에너지가 산기됨으로써 오히려 그 조상 에너지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후손들한테 득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자손들한테 득되지 않다. 이 기운이 흩어지면서. 그래서
절대적으로 내가 땅을 1m 파고 못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나머지 미약한 기운이지만 안정을 시켜드리는 게 좋기 때문에 땅이 못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미약한 기운이라 해서 무시해버리고 산기시키게 되면 기운이 약한 자손이 그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기운이 강한 자손, 운 좋은 자손, 기운이 강한 자손은 영향을 안 받고 기운이 약하거나 운이 안 좋거나 이렇게 아주 에너지가 약한 자손은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단 주파수가 그 조상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상이라고 해서 주파수가 다 연결된 게 아니에요. 자손이 5명이면 그 5명한테 주파수가 다 연결된 게 아니고 그 중에 한 명한테 연결되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5명한테 다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항상 주파수는 인연 따라서 움직이고 기운이 다르게 움직인다. 항상 형제가 5명이라 해서 똑같이 그 영향을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기운이 가장 약한 분이 주파수가 연결되면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장을 했을 때 산기시키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공부로서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은 무식하고 몰랐기 때문에 강물에 뿌리고 산에다 뿌리고 이렇게 산기시켰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공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립공원이라도 아주 편안하게 모셔드리는 게 현명하다 이 뜻입니다. 알겠죠? 네, 관련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유골함을 직접 본 적은 없는데요. 유골함에서 유골을 땅에다 부어 모신 다음에 그 유골함에도 유골이 가루가 좀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마무리하는 건가? 오늘 아주 열띤 질문을 받습니다. 자, 그 질문도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유골함에 담는 함이 목재로 이루어져 있으면, 보세요. 목재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렇게 다 유골을 이제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처리를 한다면 이 목재로 된 거라면 사실은 불로 완전히 소각을 시키면 좋고, 완전히 소각을 시킬 수가 없는 처지에는 신문지 같은 걸로 한번 끝을 넣는다 그러죠. 이렇게 불끝을 넣듯이 한번 끝을 넣어서 처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태울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완전히 소각을 시키는 게 좋고, 목재로 돼 있으면. 근데 태울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면 신문지 같은 걸로 간단하게 한번 깨끗하게 이제 유골을 비운 다음에 그 유골함을 불로 한번 끄실른 다음에 처리를 하면 된다. 처리라는 건 버리든지 어디다 처리를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인 경우, 유골함. 단지인 경우에는 이 깨끗이 휴지 같은 거 있죠. 휴지 같은 걸로, 휴지를 하니까 좀 죄송스럽습니다. 아주 깨끗한 종이 있잖아요. 이런 종이로 이렇게 깨끗하게 유골을 하나하나 남지 않게 털어서 다 비우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단지는 적당한 곳에 참 처리를 하면 되고, 또 적당한 곳에 처리할 데가 없다면 그 단지를 그냥 묻어드리면 됩니다. 그냥 그 장소에 묻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곳에다 한 산만 파면 묻을 수 있으니까. 제 얘기는 집으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일부러 그 단지를 깨서 없앨 필요도 없고, 제 얘기는 그 물건들을 파괴시키지 마라 이 뜻이에요. 자, 이거죠. 단지인 경우 유골함을 비웠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어떡하냐 걱정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깨끗하게 종이로 이렇게 잘 닦아서 하나도 없이 처리를 하고, 그럼 보면 표가 나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걸 확인한 다음에 이것을 그 주변에 그냥 한 산만 파고 묻으면 됩니다. 표 안 나게. 이렇게 묻어드리고 오면 된다. 그리고 나무 같은 경우에는 묻든지 아니면 불태우든지 알아서 처리를 하면 되고. 이해가 되시죠? 네.